9월 용띠분들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날짜와 요일에 꼭 이 색깔의 옷을 입고 본인의 집을 기준으로 이 방향에 위치한 로또 판매점에서 말씀드린 숫자를 섞어서 로또 복권을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 좋은 기운을 가득 모아서 구입한 로또 복권이 여러분에게 1등 당첨이라는 큰 횡재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운명의 문이 열리며 지금까지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하게 이번 달부터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띠분들 중 혹시 요즘 들어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는 불안감이나 막막한 감정이 드셨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9월 용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증폭시켜줄 777Hz 주파수를 재생시켜 두었으니 이번 달에는 매일 저녁에 주무시면서 영상을 꼭 틀어두고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댓글창에 이번 달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적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용띠분들을 위한 놀라운 운세의 흐름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9월은 용띠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 기회의 문이 열리며 평소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용띠분들의 경우 그동안 지인과의 오랜 관계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거나 잠자고 있던 자산이 움직이면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보물이 땅속에서 드러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움직임 속에 행운이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과 소통하며 정보를 받아들이면 재물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새로운 투자처나 재물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검토하면 의외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야 강이 되는 것처럼 이번 달은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순환시키면 큰 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띠 여러분에게 9월달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부동산의 흐름은 용띠에게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은 다소 답답한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고 의도했던 가격과 거래가 어긋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방향의 집안 공간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두어 막힌 기운을 해소하는 풍수적 비법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관 입구를 깨끗이 하고 작은 화분이나 밝은 색상의 장식을 두면 정체된 기운이 풀리며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공간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예상하지 못한 임대 제한이 들어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만 새로운 매매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세부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 하나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9월은 문서나 계약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 부동산을 보유한 용띠분들은 관리와 유지에 신경 쓰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더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이번 달 재물운을 주는 방향에 위치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터의 기운을 상승시켜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곧 재산의 기초이기에 이를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보유자산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사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어 거주지를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곧 행운이 되는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이사 기운은 집터의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재물의 흐름을 열어주는 힘이 있으므로 이사를 준비하는 용띠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번 9월 투자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용띠분들의 투자운에 있어서 특히 변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을 깊게 들여다보면 주식 투자의 경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서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기다림 끝에 햇살이 비추는 듯 보유 종목에서 반가운 흐름이 나타나며 그동안의 인내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코인 투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유 중인 종목에서 갑작스러운 하락이나 불리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니 지나친 욕심보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한 달입니다. 코인 시장은 이번 달 특히 변동성이 크므로 작은 소문에도 휘둘리지 말고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소문을 좇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투자 정보나 단기 급등 소식에 휘둘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이 확신하는 종목이나 코인을 꾸준히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자영업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용띠분들을 위한 사업운을 살펴보며 장사와 사업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용띠분들에게 이번 9월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달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활기가 돌지만 경쟁도 치열해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특별히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거래계약서, 세금과 관련된 문서나 새로운 채용 계약 등에서 좋은 소식이 따를 수 있으니 문서와 관련된 일은 미루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운을 제대로 활용하면 매출 증대와 새로운 기회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다만 너무 큰 확장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메뉴 하나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지는 달이므로 주변의 문서운과 결합하면 한층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달 용띠분들에게는 영상 후반에서 말씀드릴 피해야 할 방향에서 오는 인물이나 거래 제한이 예상보다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연이나 불리한 조건의 제한은 단순히 일시적인 손해를 넘어서 장기적인 사업 기반까지 흔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작은 문구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고 직감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는 인물과는 거래를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비한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달 용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돈복을 불러오는 숫자는 6과 9입니다. 숫자 6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재물의 기운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안정적으로 불러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40년생과 64년생에게는 숫자 6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그동안 흐름이 정체된 재물이 서서히 움직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 6이 포함된 조합을 활용하거나 중요한 금융거래를 6일, 16일, 26일과 같이 6이 들어간 날짜에 맞추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속에 6자가 포함된 메모를 넣어두거나 휴대폰 비밀번호에 6을 넣는 것도 행운을 부르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에 6을 포함시키면 재물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며 한 달 동안 노력한 결실을 크게 이루게 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52년생과 88년생에게 특히 숫자 9의 힘이 강하게 들어와 뜻하지 않은 수익이나 기다리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실생활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9일, 19일, 29일에 잡으면 재물운이 한층 상승하며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에도 9를 포함시킨 조합이 좋은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나 집 주소에 9가 들어간다면 이번 달에는 더욱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휴대폰 뒷자리에 9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달에 대인관계와 재물운에서 동시에 유리한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 절대 피해야 할 숫자는 4입니다. 숫자 4는 이번 달 용띠에게 불필요한 지출과 고립의 의미를 주어 돈의 흐름을 막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76년생과 64년생에게는 숫자 4가 들어오는 날에 계약이나 금전 거래를 진행하면 불리한 조건에 얽힐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투자나 거래에서는 4와 연결된 숫자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4일이나 14일, 24일 같은 날짜에는 대규모 지출이나 투자를 금지하고 금전적인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숫자의 기운은 단순히 상징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선택으로도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권을 구입할 때 6과 9가 포함된 번호를 적극 활용하고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을 이러한 숫자가 들어간 날짜에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 차량번호, 심지어 전화번호에서도 6과 9의 기운이 담겨 있다면 이번 달 용띠분들에게는 강한 재물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책상 위에 6개 혹은 9개의 소품을 두는 것도 재물의 기운을 높이는 실생활 활용법이 됩니다. 이처럼 숫자는 단순한 수학적 기호가 아니라 기운을 담고 있는 상징이며 이번 달 용띠들에게는 행운의 열쇠가 됩니다. 숫자의 흐름은 곧 요일의 흐름과 맞물려 더 큰 기운을 만들어내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번 달 돈복을 가져다주는 요일을 꼭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9월 용띠에게 돈복을 가져다주는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시작의 기운이 강해 새로운 투자 계획이나 거래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금요일은 마무리의 기운이 강하므로 그동안 준비해온 일을 결실로 이어가기에 알맞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투자를 시작하고 금요일에 마무리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운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40년생과 64년생에게는 특히 월요일이 새로운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되고 52년생과 76년생에게는 금요일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 되니 더욱 유리합니다. 이 요일의 기운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려면 중요한 약속이나 금전 거래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시점도 이 날들에 맞추면 행운의 에너지를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88년생과 52년생은 금요일 저녁에 로또를 구입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40년생과 76년생은 월요일 아침에 은행 업무를 보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이번 달 절대로 피해야 할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집중력이 분산되고 잡음이 끼기 쉬운 날이므로 중요한 금전 활동이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4년생과 88년생은 수요일에 급하게 들어오는 거래 제안이나 충동적인 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를 응용하는 방법으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수요일에는 정리와 내부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는 복권 구입이나 큰돈을 쓰는 활동은 삼가고 대신 집안 살림을 정리하거나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돈복을 불러오는 숫자와 요일을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6이나 9가 포함된 날짜를 골라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 재물의 기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9일이 월요일이라면 복권을 구입하기에 최적의 날이 되고 16일이 금요일이라면 계약이나 투자에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숫자와 요일을 함께 활용하면 일상 속에서 행운의 기운을 더욱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요일의 기운은 색깔과도 맞물려 작용하는데 이번 달 돈복을 불러오는 색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돈복을 불러오는 색은 청색과 은색입니다. 청색은 바다처럼 깊고 넓은 기운을 상징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재물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특히 40년생과 64년생은 청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선택에서 차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물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은색은 달빛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을 지니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힘을 줍니다. 52년생과 88년생은 은색 반지나 목걸이 혹은 은빛 소품을 지니면 뜻밖의 수익이나 행운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이번 달 용띠에게 지나친 경쟁심과 충동을 불러일으켜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거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6년생과 64년생은 붉은색과 관련된 물건을 중요한 순간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재물의 기운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서는 붉은색보다는 청색이나 은색 계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 청색 펜으로 번호를 표시하거나 은색 동전을 함께 지니고 가면 행운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안쪽에 청색 카드나 은색 종이를 넣어두는 것도 금전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40년생과 52년생은 월요일에 청색 의상을 입고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면 좋고, 64년생과 88년생은 금요일에 은색 소품을 착용하고 복권을 구입하면 행운의 기운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집안 인테리어에서도 청색과 은색을 조화롭게 사용하면 재물운이 강화됩니다. 거실에 청색 소품을 두고 현관에는 은빛 장식을 걸어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한층 맑아집니다. 특히 이후에 말씀드릴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방향에 있는 창가에 청색 화분을 두고 은빛 장식을 곁들이면 이번 달 용띠분들에게 큰 돈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색깔의 기운은 방향의 기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 올바르게 활용하면 숫자와 요일에서 얻은 행운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용띠분들에게 돈복을 끌어들이는 방향은 어디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돈복을 불러오는 방향은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은 황혼의 햇살이 들이우는 방향으로서 안정과 성숙 그리고 재물이 머무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40년생과 64년생은 서남쪽 방향에 앉아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 재물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지고, 52년생과 88년생은 서남쪽 공간에 금전 관련 물품을 두면 뜻밖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76년생의 경우 서남쪽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받아들이면 막힌 재물의 흐름이 풀리고 안정적인 금전 운세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풍경화나 청색, 은색 계열의 장식을 함께 두면 금전의 기운이 더 크게 증폭됩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남쪽 방향 책상 위에 저금통이나 금속 장식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때 서남쪽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가정의 재물 기운이 한층 강화됩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도 서남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번호를 떠올리고 기운을 모은 뒤 구입하면 행운의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40년생과 52년생은 서남쪽에 청색이나 은색 장식을 함께 두면 기운이 배가 되고, 64년생과 88년생은 서남쪽 방향에 작은 화분을 두고 숫자 6이나 9를 적어 넣으면 재물의 흐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76년생은 서남쪽에 가족 사진을 두면 재물과 함께 화합의 기운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운세의 기운을 실생활에서 끌어오는 지혜가 되며 꾸준히 실천할수록 기운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반면 피해야 할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은 차갑고 정체된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금전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76년생과 64년생은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인연이나 거래 제한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방향에서 다가오는 인물은 장사나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장기적인 재물 기반을 흔들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북동쪽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고 가능하다면 해당 공간을 밝게 비추는 조명을 설치해 막힌 기운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제안이나 연락은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불안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대비한다면 불리한 흐름을 최소화하고 서남쪽의 길한 기운을 더욱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용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용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